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뉴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제작성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2부로 전해드리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파트 중 하나인 지금의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그 이전에 4편의 프리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율주행 1화부터 4화까지 올렸던 내용 중에서 결국에 얘기 드렸던 핵심은 오토파일럿 뉴럴 네트워크 리라이츠, 소프트웨어 리라이츠를 하면서 예측의 영역을 테슬라가 계속해서 개방함에 따라 어떤 환경까지도 FSD가 잘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요. 아마 레벨 4로 가기 위해 속도에 대한 차이나 프레임에 대한 인식이나 도로 경계를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지, 그러려면 이제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 할 텐데, 그리고 주야 간의 차이나 비나 눈에 따른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율주행은 결국에 하나로 본다면 이 센서들을 통해서 인풋을 들어오는 것,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사람의 뇌를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냐 아니냐 해서 까볼 수 없고, 이것을 까보더라도 뭔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행하는 모습을 봐야 그때 알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사람들은 라이다냐 카메라냐 HD 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로 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인지의 영역이고, HD 맵을 사용하는 것도 웨이모 쪽은 초고화질로 승부를 보고 있고, 모비라이는 그 중에서도 초압축된 데이터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HD 맵을 승부를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비라이는 테슬라와 조금 비교를 해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카메라 방식을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비라이를 많이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이쪽의 계획은 2021년 혹은 2022년쯤에 레벨 4를 내놓겠다는 야망입니다. 계속 파다 보니까 이들의 솔루션도 나름 일리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전에 이룬 것들도 많았죠. 테슬라의 모습들을 본 결과,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이나 어닝콜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본 결과, 그리고 더해서 FSD의 외국분들 베타 테스터의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인식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퀀텀 점프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전의 맥락과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컴퓨팅으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아직 테슬라가 자체의 하드웨어 3.0에 있는 칩의 모든 능력을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MPU가 2개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보통 하나만 썼었고, 올해에는 이제 겨우 하나를 더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를 100% 다 쓰고 있지는 않다고 일론 머스크가 AI 컨퍼런스에서 언급한 바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1년 후쯤에나 이런 지금의 칩 용량을 다 쓸 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 후쯤에는 2021년 4분기쯤에 TSMC와 협력했던 하드웨어 4.0이 나오므로 그쯤 되면 또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함께 잠시 보시죠. We still actually haven't fully explored the power of the Tesla Full Self-Driving Computer. In fact, we only turned on the second system on chip partially a few months ago. So making full use of the Tesla Full Self-Driving Computer will probably take us at least another year or so.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상을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나 야간 주행 중의 차선 인식이나 주차된 차와 골목길 간의 그런 도로 경계, 조금의 도로 경계나 노선들이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꾸준히 캐치하는 모습, 그리고 3D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들을 잘 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꽤 많은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사실 3D 레이블링은 모비라이가 2016년쯤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비교를 해볼 수 있었는데, 사전 인식 없이 차량에 탑재된 컴퓨팅으로 이 정도의 인식이라면 꽤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8개의 카메라로 받아들인 데이터를 거의 오차 없이 인풋으로 이어가는 듯 보였고, 일론 머스크도 이에 FSD 업데이트에 자신감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도를 조금 더 내기도 했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추진력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점이죠.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였고 잘 해냈다고 보입니다.
차량의 포지셔닝 기술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는 HD 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쯤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자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GPS 기술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테슬라는 꾸준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특허는 2018년에 출원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포지셔닝 수신기가 있는 스마트폰은 오차범위 5m 이내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자율주행으로 간다면 차선의 폭이 3m 정도이고, 그리고 차가 2.5m 정도라면 거의 센티 단위로 정확도를 맞추고 꾸준히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비전들을 통해서 차선의 경계값을, 도로의 경계값을 인식한 후 그 경계값과 비슷한 것 중에 이미지 인식으로 인해서 이 GPS 값과의 오차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보는 차선 경계와 GPS가 보는 차선 경계가 일치할 때까지 반복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차가 지금의 이 맵상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맵 없이도 가능하다면 보쉬나 GM이나 모비라이, 웨이모가 갔던, 그리고 죽스가 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훨씬 더 빠르면서 덜 의존적이고 더 보편적인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이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와 판단, 제어가 필요한 것이 자율주행인데, 여기까지는 어떤 기업이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는 이 정도 수준만으로 자율주행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라이는 지금은 카메라 베이스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일단은 카메라 베이스로 구상하는 SDS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라이다로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기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HD 맵에 있어서는 고정밀은 아니고 상당히 압축시킨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뼈대만 살려서 압축시킨 수준의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핑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포지셔닝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웨이모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정밀한 솔루션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회사인 SIP나 캐브뉴나 웨이즈나 딥마인드 등 이들의 역량들과 결집해서 모회사인 알파벳을 통해 교류하면서 역량을 모아 차와 도로나 전체적인 차와 모든 것을 연결시킨 모델을 생각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정보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너무 헤비하지 않냐, 이런 것이 제 생각이고, HD맵을 꾸준히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솔루션으로 한동안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판단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차 방대한 양의 소프트웨어와 이들 간에 많은 데이터가 흐르는 ECU를 요구하다 보니까 복잡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고성능과 전력비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선량을 줄이고 고속통신 및 데이터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ECU와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넣게 되었고, OTA가 안 된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사실 굉장히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뉴럴 네트워크까지를 포함해서 이들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가감속과 조향을 하는 제어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여준 뉴럴 네트워크 넷 데이터로 볼 때 매핑되지 않은 데이터로 자체적인 추론만으로 모비라이의 것 정도만큼이 가능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전의 소프트웨어 1.0에 비하면 훨씬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프트웨어 1.0인데 이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지금이 이제 거의 비슷한 2.0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웬만한 자율주행 기업들은 로보택시에서 자율주행 차로 넘어가려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라이의 포트폴리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승용차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가 FSD가 일반 고객에게도 동급으로 제공되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는 업계 선두 자리를 조금은 유지해왔던 모비라이보다도 훨씬 더 3년에서 5년 정도 앞서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오면은 모비라이의 IQ칩을 사용하던 그 테슬라에서 지금의 자신에게 최적화한 솔루션을 찾아낸 그러한 방법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FSD 베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 부분들과 올해나 내년쯤에 완성될 노조가 만나게 된다면 충분히 폭발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중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2부는 실적과 어닝콜 내용 중 일부 필요하다고 봤던 지점들을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